저희가 다 각자 다른 나이대에 시험을 봤는데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딱 그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린 저는 8기이고요. 8회 때 들어갔고 시험을 이제 10회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3번 본 거죠. 그래서 고생을 좀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좀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재수 삼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거의 한 이제 제가 올해 3년 차인데 2년 정도를 좀 수험생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학원 가서 채점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데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다들 열심히는 하시는데 로스쿨에 들어오신 분들이 결국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순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그리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끝을 가봐야만 끝이 어떻다는 걸 비로소 아는 거니까 쉽진 않긴 한데 그렇지만 좀 간접 경험 등을 통해서라도 내가 결국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놓이겠구나. 3년이잖아요. 3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요. 저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3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이제 시험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끝은 2가지겠죠.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 직전에 전날 시험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자료들을 보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방 싸움이거든요. 이게 약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예비군 같은 거고 마지막 그 한 방을 위해서 계속 3년을 달리는 건데 그 마지막 한 방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인식을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하는 공부를 합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14기 학생들 상대로 제가 특강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자 그럼 합격하는 공부가 뭐냐 생각하셔야 되는데 간단하죠. 합격생들이 했던 공부법과 특징을 따라 하시고 불합격생들이 했던 공부법과 특징을 피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불합격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일반화시키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이거는 조금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현재 그 상황을 좀 주기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고 이게 조금 불합격생들이 하는 그런 거에 좀 가깝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은 좀 공부 계획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총 지금 몇 가지 유형이냐 8가지 정도 유형을 나눠놨는데 되게 다양하죠. 떨어진 애들이 그냥 떨어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보면 모르는 강사, 모르는 강의, 안 읽어본 책이 거의 없는 유형. 딱 봐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죠. 두 번째가 뭔가 되게 예쁘게 자료를 단권화하려는데 좀 집착하시는 분들 따로 필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PPT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듣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듣는 거에. 그리고 이제 자료 컬렉터 있죠. 어딜 가나 로스쿨이 좀 심하죠.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자료 없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그러고 뭔가 그냥 열심히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또 보면은 기출 문제를 또 아끼세요. 이거 리트가 아닌데 안 풀고 계속 넘기다가 또 3대 돼서야 풀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오늘 시험 끝나면 이제 12년치가 쌓이는 거죠. 다 못 풉니다. 지금부터 풀어도 다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풀어야 되는데 여섯 번째는 뭐 기본기에 집착하시는 유형들이 또 계세요. 문제는 안 풀고 계속 기본이 중요하다 하면서 3학년 올라가는 그 2학년 끝난 여름 겨울방학에도 기본 강의 새로 들으셔. 그런 분들은 보통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서초동에 못 오시고 이제 신촌으로 메가로이스를 이제 가시고
그리고 7번째, 갑자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더니 나는 이제 변시 공부를 하겠대. 학교는 역시 이 학교는 뭐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것 같대. 그래서 나만의 마이웨이 타입이죠. 그리고 8번째는 조언을 이게 듣는데 그거는 너 생각이고 너의 의견 존중하지만 난 나만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뭐 읽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쟁점까지 다 꿰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정확히 다 알고 있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시험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서 한 70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합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100을 한 70%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대충 뭔지는 아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결정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한답시고 같은 과목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사둔다.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나온 거지.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책을 막 사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어느 순간 딱 내 책장에 형사 책만 한 7권 있다. 내가 형사를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자기가 잘하는 과목들은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 책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뭔가 형법, 예를 들어서 신호진 거를 봤을 때, 요즘 신호진 안 보지만 신호진 거를 봤을 때 신호진은 부족한가? 이러면서 뭐 또 다 이용배 선생님 책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책만 계속 바꾸면서 좀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식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애초에 책을 한 번에 좀 제대로 골라서 그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번 사서 아니네 하면서 또 다른 거 한 것보다는 처음 살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책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그 시종 수험생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제 또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그러면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리자료 너만 가지고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만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죠. 검찰, 로클라 학교생들 정리자료 구하게 되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뭐 한글파를 또 정리하려고 하고, 뭔가 그 선사기가 뭐냐면은 그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해결되는 뭔가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미 뭐 사시 2차를 사시 2차 합격하면 몇 개 없구나. 사시 1차를 합격해서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을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이것도 비슷해요. 자료가 많고. 근데 이제 로스쿨 학생들 특징이,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강의 자료를 이제 보통 하나씩 외장하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장하는 순간 그걸로 공부했다고 약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가 좀 힘든, 그러니까 외장하드만 봐도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일수록 강의가 되게 많아요, 외장하드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뭔가 딱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딱 채워놔가지고 그것만 듣는데, 보통은 막 이것저것 막 다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그 강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변시제 시험 기간인데, 실제 시험 기간에 볼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 여기 형법책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놨는데, 이 책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보고, 요거에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자료도 울면서 이걸 왜 다 못 볼까? 이러면서 잠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저를 가르치셨던 분께서 했던 말인데, 변시 수험 자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맞다. 그래야 여러 번 보거든요. 넘친다는 느낌이 들면은 1회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한 과목만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멘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부족하게 그냥 그걸 열심히 보자, 요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
자신이랑 비슷한 스펙의 사람이 붙은 걸 봤고 평가했을 때 얘가 변시를 붙었어? 있죠. 다 이게 한 명씩 떠오르죠. 쟤도 붙었는데 설마 내가 이러면서 3년을 보내고 나름대로 했는데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을 짜진 않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또 떨어지십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로스쿨을 나와서 지금 3시, 4시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 좋은 학교라는 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와서 스카이 로스쿨 나와서 지금 변시 막 3시, 4시, 5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막 문자 가지고 나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나 인생 망한 것 같다고. 근데 진짜 그게 남 얘기가 아니다. 왜냐면 본인 주변에는 다 검찰 뭐 대형 로펌 가고 이러는데 본인 지금 변호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나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얼만큼 그 학부 시절에 열심히 살아오셨던 건지를 떠나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격할 건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전략을 항상 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그 주변 선배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유형이 이제 기출문제 안 푸는 사람들인데 이게 적성 시험이 아니잖아요. 결국 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중요 쟁점을 얼마큼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11에서 12로 바꿨어요. 12년치가 누적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풀기 시작해도 다 못 풀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3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또 신작 문제에 또 집착을 하는데 신작 한 문제도 안 풀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의 범위를 정해서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정도의 기출문제를 좀 빨리 풀고 그래서 빨리 풀고 골라 풀고 여러 번 풉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출문제를 빨리 풀고 골라 풀고 여러 번 풉시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해요. 3시생, 4시생 상담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기출문제 몇 회 독했니? 하냐고 물어보면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로3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이 지났는데도 변시 기출이 1회독이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태반이에요 그런 애들이. 왜냐면 자꾸 강의만 듣다가 더 내가 실력이 오르면은 그때 문제를 풀어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루는 건데 실력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올리는 거지 강의를 들으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번째 뭐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뭐 유형을 계속 나눠 넣긴 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기본기만 다지다가 문제풀이 경험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이제 수험생이 크게 뭐 기본서파, 문제파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지식을 어떻게 내가 습득하냐 면역적으로 습득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본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인 거고 귀납적으로 이제 좀 습득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실제로 풀고 이 판례가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사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기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약간 풀고 나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둘 다 활용을 하셔야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기본서 비중이 아무래도 문제 비중보다 높은 거죠. 왜냐면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긴 잡아야 되니까. 근데 2, 3학년이 가까워지고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문제풀이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난 기본서만 파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난 문제만 파겠어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7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 이제 학교 들어가셔서 또 들만한 얘기긴 한데 이제 이게 그 마이웨이 그거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보잖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내신을 망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비법학사고 족보를 공개고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검찰이나 로클럭 지금 할 것도 아니고 뭐 내신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난
나만이 페이스로 변시 공부를 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뭐 메가로이어스나 다 각종 학원들 그 종합반 강의를 결제를 해서 계속 강의를 돌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또 어떤 선배가 또 그렇게 해서 붙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 그러면 이제 또 역시 이 길이 나의 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한 친구들을 저는 이제 많이 봤는데 시험이 계속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암기를 할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객관적 위치를 파악 못함 이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지금 수험생이지만 학교를 다닌 학생이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근데 그게 뭐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중간고사랑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면 그 중간이랑 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학부 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게 1학년 때 중간 기말 4번 보고 2학년 3학년 하면은 총 12번 동안 스프린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12번 동안 스프린트 하면서 생긴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근육을 가지고 변시를 보는 거지. 갑자기 고3 때 뭐 엄청난 뭐 영감을 받아서 1년 달린다고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들이랑 같이 좀 경쟁하는 느낌도 받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열심히 해야 이게 누적이 되는데 그거를 나만의 어떤 페이스 가겠다 하면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3학년 때 따로 암기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냥 1학년 때, 2학년 때 중간고사, 내신 준비하면서 달달달 외웠던 게 시험장 가서 또 생각이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가족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조금 없는 과목인데 어쨌든 변호사 시험에서 보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가족법을 수강 안 했어. 그러면 어쨌든 가족법은 따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학원에서는 보통 가족법 한 5일 정도 배정을 해요. 3시간씩 5번 하면 15시간인데 그럼 15시간 동안 과연 가족법을 다 배울 수 있는가 했을 때 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15시간 공부하고 그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 가족법 문제를 못 맞춰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문제를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NC생들 보면 특징이 가족법, 어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공부는 또 했대. 근데 가면 또 틀려. 그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신 공부가 변시 공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절박하게 중간 기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객관적 위치를 파악 못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랑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게 특이하게 공부하면 좀 위험한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이. 합격률이 어쨌든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하잖아요. 그 말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른 애들 중에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반은 붙여주는 시험이고 어쨌든 그러면은 절반이 붙는 그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가끔씩 뭐 저도 한때 글을 썼지만 혼자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주변과의 어떤 연결 그런 걸 다 끊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나만이 어떤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한다든지 왜냐면 이게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지지고 볶고 해도 학교에서 그냥 공부한 사람들이 무난하게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졸업생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도움이 되냐 했을 때 내 객관적 위치 파악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등수가 나오니까 파악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쉴 때 한 번씩 뭐 복도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동기들끼리. 그러면은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내가 이상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동기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은 다들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조금 통상적이진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수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너무 혼자 독고다이로 가는 것보다는 주변이랑 좀 어울려서 같이 합격하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8번째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해도 그거는 님이 생각이고 이미 생각이고 나도 공부 좀 했는데 학부 시절에 뭐 난 또 나대로 하겠다. 그리고 저렇게도 합격하더라 또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예외적인 걸 들고 와서 아닌데요 뭐 저는 또 다르게 들었는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론 열린 마음으로 조언 담아 드시고 빨리빨리 합격해서 탈출합시다. 이게 로스쿨이 오래 다닐 곳은 아니에요. 일단 1탄 마무리인데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수험 관한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공부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꾸 막 상담만 받으러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공부는 하면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상담을 받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세 번째 것도 중요해요. 또 이제 가시면 뭐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있으면서 막 변시가 어떻느니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분들도 사실 변시가 뭔지 잘 몰라요. 시험 사이클을 다 겪어본 사람만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 관련된 얘기는 합격하신 분한테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합격한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지금 시험 끝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저도 시험 문제 이거 메가로였을 건데 이거 해설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도 감이 계속 떨어져요. 감이. 오히려 여기 계신 변사님처럼 작년에 합격하신 분, 가장 최근에 합격하신 분이 얘기해 주는 게 시험 관련해가지고 가장 또 의미가 있고, 하지만 이 변사님도 3년 뒤에는 또 옛날 분이 되겠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공부의 순서는 일단 이해, 정리, 암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더 좋은 강의는 정리까지 잘 해주는 강의, 암기는 셀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지만 시험 전날, 이게 뭐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 변시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끝났고,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동아대 내려갔을 때 했던 얘기인데, 일단 중간기말 시험을 잘 보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도 급한 걸 수도 있는데, 중간 시험을 왜 잘 봐야 되냐?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 성적이 약간 계급이거든요. 냉정해. 굉장히 냉정해요, 로스쿨 학생들이.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뭔가 그 탐색전을 나름 보내는 것 같다가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등수가 나와요. 넌 몇 등이야? 이러면 그게 약간 내 계급이 돼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를 또 자랑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굳이 잘 봤지만 얘기를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맞추잖아요. 그럼 4등은 누구래? 5등, 6등은 누구래? 그러면 5등이 비었네? 5등이 누구지? 그럼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끼워 넣어요. 로스쿨 애들이 그런 걸 또 끼워 넣어. 반드시 찾아내.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쨌든 찾아내거든, 로스쿨 애들이. 그게 왜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러고, 그러면 또 그 1등부터 10등까지 그럼 밥 한번 먹을까?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로클럭 스터디 이런 거 하자. 아무튼 그렇게 뭔가 그 서클이 구성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뭐 내가 딱 등수가 나왔는데 한 40 몇 등이다 이러면은 소위 말하는 하위루잖아, 하위루. 그렇기 때문에 안 찾아요, 아무도 안 찾고 정보교육가 안 되고 뭐 약간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중간시험을 잘 봐야 또 교수님들도 또 되게 좋게 보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저희 누구라고 특정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교수님 중에는 학생들 등수를 출석부에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 보고 쟤는 7등인 애구나 이러고 불러, 출석을.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톤이 달라요, 학생들 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케어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시험을 계속 잘 봐야 또 그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변시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고사 어떻게 잘 봐야 되냐? 선배님을 찾거나 복사집을 찾거나 동문회를 찾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본인 살 길을 찾으셔야 된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이제 조금 현실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학교 내신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저보다는 지금 2학년 그러니까 14기들한테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지금 졸업한 지 제가 2019년에 졸업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야. 이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교수님들 저 때 계셨던 교수님 지금 안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장님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내신 스타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 14기 분들도 계시거든요. 황 변호사님 수강생들 학생들 그분들이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족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도 교수님들 족보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족보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족보를 이건 이제 약간 긴급 수혈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일단 족보라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이거라도 좀 여러 번 봐야 된다. 근데 족보에 이게 가끔 답이 없는 족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택형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답을 다시 하겠죠. 그러면은 뭐 저는 어떤 것도 해봤냐면 답을 달려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문제 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트레이딩을 하자. 내가 답이 없는 족보를 줄 테니까 너가 이걸 풀어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이제 서로 약간 윈윈 느낌으로 그렇게도 해봤고 저희 때는 되게 족보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사실 저희 때는 진짜 전쟁을 했어요. 족보 가지고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막 같은 또 학부 출신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뭐 가져가자 뭐 공유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 또 누구 한 명이 또 유출해가지고 너 뭐 학부 모임 탈퇴 뭐 저거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족보를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형 시험 모범 답안 만들기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 때는 1학년 중간 기말 볼 때 진짜 선택형만 거의 봤었는데 요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형 시험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변식이 줄줄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례집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사시게 되는데 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대충 뭐 요런 거예요. 요런 이게 사례집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실제 그 답안지에 못 써요. 이것보다 훨씬 더 축약시켜서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내가 답안지에 이거를 옮겨 적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실제 그 중간고사를 볼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민총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의사표시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비진이 표시에 관한 사례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사례의 실전 답안을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실전 답안을 한 다음에 그 실전 답안을 외우는 거예요. 그 실전 답안을 사례집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애들이 보면은 사례 점수를 잘 받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니까 저는 사례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했었는데 좀 고득점하는 친구들 교수님들이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애들 그게 뭐 변시로 적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내신만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그냥 토해내는 애들 있잖아요. 딱 답안지에다가 그런 애들이 좀 잘 봤던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는 사례 같은 거는 좀 모아가지고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고 그걸 달달달 외우자 시험 기간 때 그러면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피드백인데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죠. 학교 수업 듣다 보면은 인강들 시간이 안 나온다. 인강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빠른 이래독이 더 좋냐? 그래서 제 의견은 학교 수업을 복습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그렇다고 학교 수업을 듣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수업 있을 때 그때 열심히 그냥 들으세요. 또 그런 애들이 있어. 학교 수업 갔는데 무슨 그 독서대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올려놓고 뒤에서 또 OX 푸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학교 수업은 어차피 뭐 다 안 나오니까 난 또 나만이 뭐 그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또 교수님들 수업 듣다 보면은 100%는 아닌데 한 번씩 또 그 건질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생각보다 변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가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자체는 그냥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인강을 좀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좀 빨리 들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강 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빨리 일단은 끝내야 돼요. 한 번을 빨리 끝내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민총을 오늘 6개 인강을 들어야 되면은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3번째까지 들었는데 3번째 게 어려워. 그러면은 4, 5, 6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럼 일단 넘어가야 돼. 일단 4, 5, 6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뭔가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좀 빼셔야 되고, 요거는 그 이분 의견을 제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이영구 변호사님이 로스쿨 이제 입학하실 때 제가 딱 초시가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약간 재수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오셔가지고 황 변호사님 소개로 이제 저희 그때 몇 년 전에 만났죠? 2019년에 만났구나. 네. 그때 처음 이제 학교 근처 이제 그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그때 다 적어놓으셨더라고, 수첩에다가. 그걸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좀 빨리 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사례 기록을 볼 때는, 공부할 때는 문제를 중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 정리를 하실 텐데 그거 빨리빨리 끝내고 사례형 기록형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기본서 정리 어떻게 하냐요. 이거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학설들이 많이 나뉘고 하는데, 결론은 너무 당연하지만 좋은 기본서랑 좋은 강의를 잘 고르고 당근을 하면 되는 건데, 좋은 기본서가 뭐냐, 이것도 뭐 학설이 다 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남들이 많이 보는 게 가장 무난해요, 제 경험상. 근데 대신에 너무 이제 축약된 형태의 어떤 텍스트만 있는 책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운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례 원문이 조금 다 들어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기출 표시가 좀 돼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좋은 강의가 뭐냐, 그것도 남들이 많이 듣는 거. 좋은 기본서의 특징 하면은 강의 지원이 되는 책,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씩 그 비법인데, 뭐 예를 들어 송덕수 교수님 책이 되게 괜찮은 책인데 그 책은 강의 지원된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결국 로삼 가서 정현석 책 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강의 열심히 듣고 책 정리를 하시자. 그리고 뭐 기출 표시가 된 책, 판례 색인, 용어 색이 있는 책, 저자명을 확인할 수 있는 책, 개정판이 나온 책, 이거 중요해요. 갑자기 강사가 공무원 시장으로 간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로 1 때 정리했던 책이 로 2, 로 3 때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면은 또 책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소수면은 그 개정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도 밥벌이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좋은 강의 특징, 뭐 조문 및 기본 개념과 제도의 취지, 판례 핵심 사실관계 잘 설명해주고 기출 쟁점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해주는 강의.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다 좋은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남들이 많이 보는 걸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단권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단권화가 뭔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약간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그 진짜 약간 레퍼런스용 단권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형법 사용 설명서라는 이게 약간 기본서 느낌의 책인데,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에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때려 박는 거지. 그걸 하는 단권화가 있어요. 그게 약간 전통적인 의미의 단권화고, 그리고 약간 시험용 단권화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실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 목적으로 내가 볼 자료에다 단권화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약간 시험용 단권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인덱스를 하자면 첫 번째가 뭐 사전용 단권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시험용 단권한 뭐 이런 건데 둘 다 잘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게 두 개가 좀 짬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은 양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용 단권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두꺼운 기본서를 단권화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사전용 단권화인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시험 전날 그 책을 붙잡고 울고 계세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용 단권화는 훨씬 더 얇은 자료로 실제로 내가 시험 기간에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정도로만 단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단권화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두 개의 의미 다르겠죠. 사전용 단권화는 말 그대로 진짜 사전처럼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객관식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기본서 참고하고, 사례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참고하고, 기록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참고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시험용 단권화는 말 그대로 시험 기간에 한 번 확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1회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용 단권화는 사실 조금 공을 들이고 예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용 단권화는 어차피 시험만 잘 보면 되는 목적이니까 사실 시험용 단권화 자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찌라시 형태인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시험을 봤을 때 바로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시험용 단권화 자료들은 그런 게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유가 다르다, 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단권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는데, 저희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 아이패드에다가 모든 걸 다 단권화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아이패드를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양대 이제 시험장 갔다 왔거든요. 오늘 이제 변시 마지막 날인데 8시 20분 입실이어가지고 제가 한 8시쯤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 핫팩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받으시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시험장 앞에서 뭐 시험 화이팅 이러면서 이거 이제 나눠주려고 아침에 갔었는데, 보통은 이제 카드 조그만 암기장 이런 거 막 열심히 보고 아니면 찌라시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패드를 들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핑거 스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대단한데?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시험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그것도 뭔가 본인이 맞으면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내가 어떤 타입인지는 빨리 픽스를 하셔야 된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빨리 픽스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나 그런 소위 말해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내가 뭐 단권화해서 내가 이걸 진짜 시험장에서 보겠다는 걸 전제로 작업을 다 시작을 했어. 근데 갑자기 로3 때 되니까 뭔가 나는 그래도 뭔가 뽑아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투입했던 시간이 수험적으로 조금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을 보면서 그 계획을 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하나하나 내 시간이 투입되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이 끝이 어딘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시작을 그냥 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정리했던 것 중 기본서 예시 파일인데, 이게 비법인 사단의 책임 관해가지고 지금 아이패드 쓴 거예요. 아이패드에 굿노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 기본서를 책을 스캔해서 아이패드에 넣은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다 필기를 한 거죠. 여기 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아이패드로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판례 번호가 아이패드에서 바로 검색이 되다 보니까 하드카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물론 뒤에 판례 색인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판례 나왔을 때. 근데 그걸 하나씩 다 찾는 게 너무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디지털로 다 정리를 해놓고, 모르는 거 나와 있을 때는 아이패드에서 판례 검색하면은 딱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도 그때 내가 강의를 들었던 그 기억이 다시 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을 들여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정리를 했던 거고, 실제로 저는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전자로 하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굿노트 이런 걸 쓰는 거고, 이거를 뭐 수기식으로 하면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겠죠, 책에다가.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대시키면,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책을 정리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 카피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보면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딱 책이고 여기는 없죠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나중에 책이 이렇게 돼요. 안 덮여.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로스쿨 2학년 때인가 동기 누나가 이렇게 하길래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예 필기 노트를 따로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재 27페이지 판례 번호 한 다음에 그 판례에 대한 설명을 아예 리걸 패드 이런 거에다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정리 안 하고 따로 이렇게 공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약간 서브 노트 느낌으로 하니까 책이 되게 깔끔한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책을 지금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것만 보면은 밑줄이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제 시험 봤을 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많긴 한데 근데 조금 필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시험 직전에 이거를 내가 돌리려고 하면은 필기가 너무 많아서 내 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결국 진도를 못 빼요. 다 읽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정리하실 때도 강사분들이 뭐 밑줄을 어디 쳐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처음엔 연필로 치시는 게 좋고 좀 많이 최대한 안 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책은 좀 깔끔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답안지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조금 알려주기도 하고 뭐 본인이 조금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느낀 게 실제로 이 문장을 다 읽으면 채점을 못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단에 배당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그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 그 키워드가 없으면 아무리 길게 써도 점수가 0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답안지가 별로 그렇게 빽빽하지가 않은데 모든 단어가 다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빽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은 게 써야 될 말을 안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해설인데 요거는 이해용으로 이게 실제로 길게 적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 다 나눠드릴 한번 보세요. 이번에 A 종중이 법적 성질 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한단 판례 문구 쫙 나와 있고 라고 판시하였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정도 되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만 내가 시험에 나오면 넣겠다. 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보실 때 키워드를 찾는다는 게 결국 이 키워드를 쓰면은 내가 점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 채점기준표라는 게 채점기준표. 모의고사 변시는 채점기준표가 있긴 한데 공개는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고 이제 나중에 3학년 되시면은 6월, 8월, 10월 이제 모의고사를 3번 보시는데 그 모의고사는 채점기준표라는 게 나오고 채점기준표에 보면은 각 목차별로 몇 점이 배당이 돼 있어요. 그 목차를 보면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이 점수를 받는구나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를 수험적으로 이 판례를 내가 안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내가 이 판례에서 뽑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물론 학원에서 알려주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스킵할까?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11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제2문의 1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교에 이제 가시면 사례집을 푸시잖아요. 사례집을 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데 그럼 내가 사례형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요 문제를 보고 요렇게 된 사례집이 있잖아요. 요 사례집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사례집에 있는 목차랑 키워드를 외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좀 읽으면서 이런 귀퉁이에다가 사실관계 좀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려놓겠죠. 그게 좀 가장 좀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학교 시험용으로는 나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칠법을 다 사례형 시험을 한 번에 나중에 보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학교 시험용을 떠나서 변시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받았던 방법은 이제 변시 볼 때 손으로 좀 정리를 해봐라. 손으로. 이게 학교에서 좀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사례 기록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 보니까 이런 사례형 해설 같은 거를 자기만의 어떤 단어, 자기만의 어떤 키워드나 목차로 따로 이렇게 그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 사실관계를 저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A 종중이 B한테 건물 공사를 도급을 주고 B가 C한테 이제 토목공사를 도급 준 다음에 A 종중이 그 건물 공사 도급 준 거에 대해서 결의가 있었을 텐데 그 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이제 C한테 이미 지급한 2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이 문제를 안 읽은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기억이 나는 이유가 저는 알아볼 수 있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당연히 이거 비법인 사단 열심히 배우겠지.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비법인 사단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걸 빨리 환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 툴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례집에다가 내리다 밑줄 쳐놓으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례집에다가 뭔가 나만이 어떤 장치를 표시해놔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걸 보더라도 바로바로 이거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1학년 때 투입했던 시간이 다시 2학년 때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로스쿨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례집이든 기록형이든 정리를 하실 때 나중에 내가 이거를 까먹을 텐데 지금은 내용을 잘 알지만 나중에 이거를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시험 볼 때도 이거를 다 못 보기 때문에 저라면은 약간 이게 지금 A 종중의 법적 성질 한번 문제를 보시죠. 그 A 종중의 법적 성질 보면은 해설을 보세요. 해설. 그러면은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해서 선조의 분묘 수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게 친목을 목적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규약해가지고 한 다음에 뭐 조직해서 하고 뭐 비법인 사단해서 목규 조단 사단의 실체성 인정된다 이건 뭐 사안 포섭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목차 보시면은 처분행위 해당 여부 해가지고 이걸 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 나름대로 이걸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면 일단 그게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걸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아무튼 그래서 사례는 좀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느낌이 와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강에서 했던 얘기인데 당고나에 조금 얘기했던 거고 다 얘기했었죠 제가. 이게 이제 그 작년 합격생한테 제가 받진 않았고 잠깐 빌렸던 자료예요. 스캔 뜨려고 보여주려고. 근데 이 친구는 녹음이 되고 있구나. 그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서울에 있는 모 학교를 나오는 이제 여학생인데 필기를 제가 아는 약간 로스쿨 생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가장 깔끔하고 거의 출판해도 될 정도의 느낌으로 필기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메가에서 종합반 수업 끝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스캔을 떠라. 학생들 상담하고 하니까 해서 저희 직원을 시켜서 상담을 다 스캔 떴었죠 작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지원임 교수님 그 민법 강의라는 책인데 이게 2,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언제 정리했을 것 같아요? 재수할 때 정리했거든요. 말렸어.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난 나는 말렸어. 민법은 교수절을 해야 된다에 대한 이 신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정리해놓고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변호사 되니까 이만한 책이 또 없더라고 해서 지금은 잘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이게 좀 정리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이게 지금 지원임 교수님 책 다 정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다는 걸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책이죠. 많이 보는 책들. 윤정할 때 정. 그래서 이게 그 책의 약간 일부 내용 발췌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필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쵸? 일단 뭐 책 차이가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게 빨간색 된 거 있잖아요. 빨간색 줄. 이것만 본 거예요. 실제 시험 직전에는. 그리고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약간 좀 시험용 단권화 책에 좀 더 가깝긴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는 작업과는 좀 약간 핀트가 다를 수 있긴 한데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눈이 한 3군데 정도 가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읽을 시간이 없고 지금 이거 별 1개밖에 없잖아요. 별 3개짜리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위주로 보고 가는 거고 요것도 조금 더 정리한 거죠. 다른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좀 줄이 몇 개 없죠. 한 페이지당 아예 없는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2개는 사실 기본서죠. 어떻게 보면 로민정 기본서냐 핸드북이냐에 대해서 또 학설이 나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서라고 합시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단권화는 그 기본서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핸드북이냐 암기장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공법 헌법이죠. 헌법 그 강성민 변호사님 핸드북 암기장 그거를 이제 그 친구가 요약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한 자료예요.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란색 밑줄 이런 게 실제 사례에서 써줘야 되는 문구들을 해놓은 것 같고 해석상 소급표 한 다음에 빨간색 밑줄 쫙 그어져 있죠. 재심 청구도 X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사례형으로 나올 법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그림 필겨놓은 거는 이제 수업 들으면서 했던 거. 그냥 이 정도는 해놔야 나중에 혼자 책을 읽을 때 기억이 또 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필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행정법 핸드북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도 보면은 뭐 굉장히 많죠.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실제 시험 직전에 보는 내용은 빨간색 밑줄이랑 노란색 밑줄 정도다.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정리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례에 들어가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례나 기록에서 들어가는 문구 요즘에 정연서에다 보면 볼릭이나 밑줄로 돼 있는 이해하면 좀 빠르겠지. 그리고 이게 또 이거는 판례집이라고 해서 가끔씩 그 판례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성균 강사님 행정법 판례집인데 가끔씩 그런 판례집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판례를 공부를 왜 따로 판례집을 하냐고 생각하면은 그 판례를 공부한다는 게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를 공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적용 법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은 근데 판례집까지 공부할 여유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 과목들 중에 행정법이라든지 유독 좀 판례집을 많이 보면 아무래도 공법 쪽은 그래도 판례집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뭐냐면 그 최신 판례집인데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은 보실 거긴 한데 이제
시험에 계속 판례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판례 강의를 이제 3학년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학원에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으면서 정리하게 되고, 그럼 그 최신 판례집도 따로 어쨌든 시험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최신 판례집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했을 때 이것도 줄이 몇 개 없죠. 뭐 한 두세 개 정도 보고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려면 이 밑줄된 것만 보고 나서도 판례의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그 판례는 공부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또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또 기출문제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기출문제집. 이게 지금 뭐냐면 기출문제집은 아니고 이제 형사 이제 사례집.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김정철 변호사님 사례집인 것 같은데, 이게 형사 같은 경우는 개념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이걸 읽어보면, 갑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할 생각으로. 형사 사례를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흉기를 휴대했구나, 강도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가지. 근데 형사 사례를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생각으로까지 읽자마자 이거 특수강도의 고의네, 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시경 어디 들어가나?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가. 야주강 실착이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바로 그 뇌에서 프로세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사례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님들이 이런 걸 키워드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쟁점을 떠올려야 된다. 이거를 문제에다 다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해설을 많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지만 결국 답은 문제에 있거든요. 답이 문제에 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쟁점 추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장 하나씩 읽으면서 이 표현들이 내가 배웠던 어떤 쟁점들이랑 연결되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욕정을 느껴칼로 해봐야겠다. 간간히 시행착수. 밖에서 만나서 응해주겠다고 감히 설득했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례집에다가 계속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할 수 있죠. 혼자 공부하더라도 해설을 보잖아요. 해설을 보면 내가 놓친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쟁점을 놓쳤다는 거는 실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쭉 밀친 다음 도망쳤다,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중강도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중강도 생각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사후적으로라도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 쟁점을 생각해줘야 되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사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금방 점수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집이든 기록형이든 그런 걸 단거나 하실 때, 그 기출문제집을 단거나 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문집인데, 그 법전을 이제 가시면 사실 거예요. 아마 공동 구매해서 아마 사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2개가 있는 게 좋긴 해요. 하나는 그 말 그대로 필기용 법전 해서 내가 계속 강의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 모든 지식을 다 때려박을 수 있는 필기용 법전이 필요하고, 하나는 시험용 법전. 그러니까 똑같은 걸 2개 사는 거죠. 해서 실제 내가 사례나 이제 기록 같은 거 시험 문제를 모의로 연습할 때는 필기 없는 시험용 법전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결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 법전 필기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진짜 조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약간 헷갈리는 정도?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계속 조문을 찾아본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요 조문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법인데 상총에 나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대리상 중개업 이 부분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상법 총칙에서 대리상을 공부하겠다 하면 보통 수험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3-1 강의를 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리상에 관한 조문을 한번 혼자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 조문에 대해서 강사가 오늘 설명해 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오늘은 대리상을 배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로스쿨생들이 강의를 듣는 그 이해 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오늘은 3-1부터 3-3까지 듣는다. 쟁점이 뭔지 몰라. 그냥 오늘은 3-1부터 3-3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대리상 다 듣는다. 오늘은 중개업 듣고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강의는 강의 자체가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강의긴 한데 학원 강의 특성상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지 않아요. 뭐 좀 하다가 끊기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문을 한번 그 해당 조문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법전은 2개 정도 있는 게 좋다. 그리고 특강 자료. 요거는 이제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특강 자료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신입생 때는 이런 자료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구하는데 막 에너지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자료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3년 뒤에 시험 볼 거 아니고 어차피 3년 뒤에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와도 그냥 이쪽 학교 애들이 이런 걸 보는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여드린 샘플들이 뭐냐면 이제 실제 이제 변시가 한 8개월 정도 남은 학생들이 볼 법한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 파이널 특강 자료죠. 자, 이건 판례 번호도 없어. 판례 번호도 없고 진짜 마지막에 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워드만 다 뽑아가지고 다 때려 박은 자료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공부하면 안 되겠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파이널 자료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파이널 자료라고 보지 않는 자료이긴 한데 파이널 자료인데 막 8페이지 막 이래요. 근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샘플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서울대 로스쿨 학생 졸업생 분이 형사소송법의 그 증거 부분을 본인이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하신 건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못 만들고 할 수도 없고 괜히 만들다가 결국은 책을 타이핑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또 틀려 만들다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죠. 이거는 저희 동기 형이 막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거는 또 사례집을 자기가 만들었어. 이런 것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인데 계속 했던 말이랑 뭐 비슷한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펜시브라고 이게 그 해리포터에 나온 거거든요. 해리포터 그 덤블도어 원장인가 교장인가 교장님께서 이게 펜시브라는 건데 자기가 뭔가 되게 겪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질 때마다 그 기억을 다 떼내가지고 다 여기다 다 짱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단관 작업이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계속 매일매일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쨌든 인지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까먹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지적 한계를 내가 인정을 하고 어떤 도구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하는 게 단권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펜시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책 같은 거죠. 정리 자료. 여기다 다 짱 박아 놓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게 해가지고 꺼내서 보는 거죠. 꺼내서. 그래서 요 작업을 좀 과목별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뭐 뻔한 말이죠. 축하드리고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공부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형사법 사례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은 꼭 형사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윤동환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은 사례 나눠주시잖아. 조현석 변호사도 데일리 테스트 나눠주잖아. 그걸 복귀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한 거야. 문제를 독해요. 문제. 사례를 답을 외우거나 볼 생각을 미리 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병은 그게 선의의 제3자예요. 항상 그 문구가 어떤 개념 뭘 알고 있는지를 계속 상기해 두면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읽을 때마다 벌써 키워드가 다 잡혀. 앞에 첫 줄을 보고 벌써 법전을 뭐 해야지를 떠올려봐. 이거 뭐다. 그럼 모든 사례 다 마찬가지야. 그게 늦는 애들이 속도가 늦어. 속도가 늦으면 변신해서 거의 죽어. 못 쓰니까.
이번에도 지금 변시가 거의 속기사 시험의 수준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학년 때부터 지금 나눠주는 데일리 테스트나 운동한 선생님 뭐 나눠주는 법이 또 그 사례를 볼 때 내가 못 쓴다. 당연히 못 쓰는 거야. 쓰면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그 문제를 독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 문제를 독해할 줄 알아야 돼. 아, 이 문구가 뭘 의미하구나. 이 문구는 뭘 의미하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법대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빨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뭐구나 역으로 가는 게 훨씬 비법들은 공부 초반에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윤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옆에 그림 단순하게 그리잖아. 그 그림을 벌써 그렸다는 얘기가 문제를 완전히 독해한 거야. 사실관계를. 기록형을 잘하는 애들이 이거 한 장에 그림 다 그려. 어제는 못 그린 것으로. 어제는 그릴 수가 없었겠지. 그릴 수가 10명 나왔대요. 10명. 피고가 10명 나왔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녹음 이제 끄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홍 선생님